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치타운의 제너럴입니다. 오늘은 과거 권력을 쥔 자들이 점술에 의존해 정치를 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 글씨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구독 중은 전화기 한 대에 한 번 뿐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인과 점술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대통령 박정희는 종신집권의 길을 여는 1972년 10월 유심에 점술가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삼선 개헌으로 유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국민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점술가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그 날짜를 당시 중앙정부부 기획실장이었던 김성락 씨, 당시 이 사람은 유정의 1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를 시켜서 용하다고 소문난 세검정 모 점술가로부터 받아온 10월 17일 삼선개헌 유신투표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990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부부 간부를 통해 점술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이종찬 전 의원이 비슷한 증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정에 근무했던 이종찬 의원은 김 씨는 개인 사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평소 점술에도 관심이 많았다면서 10월 유신 단행 날짜는 아마도 김성락 씨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김성락 씨가 점술가한테 받아온 10월 17일은 한국 근대사에서 쿠데타나 정변과 관련이 깊은 날짜였던 것입니다. 정치풍우나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1884년 12월 4일은 음력으로 10월 17일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력을 썼으므로 갑신정변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10월 17일이 쿠데타, 즉 갑신정변을 연상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갑신정변은 뭡니까? 1884년 20대에서 30대 젊은 급진개혁자들이 근대 자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일으켰던 난인데 주동인물이 김옥균, 박영호 등등이 주도했는데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갑신정변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경변에는 난을 일으킨 데는 성공을 했는데 청나라의 신속한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날이 바로 1969년 10월 17일입니다. 유명한 정변이나 또한 유신 삼선개헌 국민투표 날짜가 10월 17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자신도 10월 17일에 삼선개헌에 성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상락이 받아온 10월 17일이 박정희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날짜였다고 합니다. 또한 직선제 항명으로 유명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데모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에 직선제를 한다는 6.29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국민들의 항거에서 쟁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열린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직접선거 날짜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서울 청운동 점술가한테서 그 날짜를 받아왔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고위 참모는 청운동에 사는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 선거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를 찾아갔는데 이 노인은 12월 16일과 12월 17일 양일 중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해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일로 하면 표는 많이 나오나 자식이 적고 12월 17일로 하면 표는 약간 적게 나오나 당선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자식이 많다고 했다고 한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위 참모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점괘를 보고하고 대통령 선거 날짜는 당선이 보다 확실한 12월 16일로 결정했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운동 점술가가 말한 자식의 의미를 국회의원 당선자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13대 대선 4개월 뒤 열린 1988년 4월 28일 제13대 총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당선됐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속한 민주정의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로 여소야대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대선에서 노 후보가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했지만 88년 4.16 총선에서는 민정당이 의석 과반수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 노인이 말한 자식이 적다는 16일을 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그럴듯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권력자들이 점을 보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점술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사가는 날을 길이를 잡아서 가는 것이며 신년 운수가
어떻게든지 또한 무슨 띠가 올해 운수가 대통이라든지 또한 결혼식 날짜를 길이를 택해 잡는 등 우리 사회에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점괘인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서부터 30년, 40년 전에는 권력가들도 이런 점괘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권력자들이 선거 날짜 또한 국민투표 날짜를 점괘로 해서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